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책 32쪽부터 34쪽까지 공부하면서 1단원의 두 번째 주제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 들어볼까요? 의식주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의식주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임을 알아봅니다. 동훈이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의 작가 데니얼 디포가 약 300년 전에 쓴 소설이랍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도착하여 겪는 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모험심이 강한 로빈슨 크루소는 모험 항해를 즐겼습니다. 태풍이 온다! 모두 조심하세요. 사람 살려! 배가 난파되어 로빈슨 크루소 혼자 무인도에 떠내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로빈슨 크루소가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는 무인도였대요. 로빈슨 크루소는 나는 이제 혼자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을 하였답니다. 동훈이는 자기가 로빈슨 크루소라면 무인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책 33쪽의 그림을 보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나뭇잎을 엮어서 들고 있네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밤이 되면 춥고 벌레에 물릴 수 있으니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합니다. 의인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합니다. 아,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의식주 중에서 의라는 것은 한자말로 옷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한자말 옷 의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회책 33쪽의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개울에서 긴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만든 창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배가 고파지면 물고기를 잡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식은 영양분을 얻기 위한 음식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도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의식주 중에서 식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먹는 것, 즉 음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자 먹을 식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한자 먹을 식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책 33쪽 맨 아래 그림을 보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나무와 나뭇잎 등으로 움막처럼 생긴 집을 만들고 있네요. 추위나 동물을 피해 안전하려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주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집은 우리를 위험한 동물이나 비와 바람, 추위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답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라는 말은 한자 말로 집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옷을 만들어 입고 먹을 식량을 구하고 무서운 동물이나 추위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집을 짓듯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몸을 보호하는 옷과 영양분을 얻기 위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예를 찾아 알맞은 곳으로 끌어다 넣은 후 다른 예를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옷은 의복에 해당하죠. 집은 주에 해당합니다. 자, 빵은 먹는 음식이죠. 식에 해당하고요. 높은 고층 아파트도 집, 즉 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도 사람의 의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비빔밥이 나오는데요. 이런 맛있는 비빔밥도 사람이 먹는 음식, 즉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식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책에 나오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며 좀 더 알아볼까요? 신발은 의생활에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옷도 의생활, 우리의 전통 옷인 한복도 의생활입니다. 추울 때 목에 두르는 목도리도 의생활과 관련이 있고요. 양말과 햇볕을 가려주는 모자도 모두 의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높이 솟은 고층 아파트는 주생활과 관련이 있죠. 아담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나 전통 한옥집, 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초가집 등은 모두 주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생각나는 시원한 냉면이나 보글보글 된장찌개 등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 즉 식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함께 살펴본 것들을 여러분 교과서 34쪽 아래에 있는 표에 한번 적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끌어다 넣으세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영양분을 얻기 위한 음식,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은 의식주가 필요한 까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식주 중 알맞은 말을 찾아 빈칸에 끌어다 넣으세요.
잠을 자고 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에 해당하겠죠? 무서운 동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역시 집, 즉 주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움직일 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움직일 때 힘이 없죠? 즉 먹을 것, 식에 해당합니다. 덥거나 추운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따뜻한 옷, 즉 의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체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체력을 유지하려면 의식주 중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겠죠? 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벌레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또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옷, 즉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사진에 알맞은 의식주 생활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맛있는 과일이 보이네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식생활과 관련이 되겠죠? 먹는 빵도 식생활과 관련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는 집, 즉 주생활과 관련이 있고요.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신발은 모두 의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의식주가 무엇인지 이제 잘 알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해요.